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주입니다. 어제 S&P 500은 0.03%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0.05% 상승하는 등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세부적인 내역들을 보면은 반도체와 빅테크는 그냥 그럭저럭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바이오는 대부분이 하락했고요. 원유 섹터와 은행 쪽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잡혀져가는 상태입니다. Fed Funds Future 쪽에서는 64%의 확률로 0.5%의 금리 인하를 지금 점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Overnight Index 스왑 측에서는 55%의 확률로 0.5%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본다면 0.5%의 확률이 높긴 하지만 지금까지 매우 보수적인 차세로 금리 인하를 꾸준히 동결해왔던 파월이 0.25%라는 옵션을 두고 바로 0.5%로 갈지는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와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경우 옵션 세력들은 콜옵션이나 풀옵션을 통해서 해칭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 증거로 implied volatility가 매우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쭉 해버린 상태이며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제 주가는 옵션 세력들에 의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방 압력을 한 차례 받은 상태입니다. 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옵션 세력들의 포지셔닝 때문인데요. 오늘 새벽에 얼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또다시 녹아내리면서 시장의 첫 리액션은 기계적으로 S&P 500이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자회견에서 파월과 기자들 사이의 질의응답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옵션 세력들의 기계적인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펀더멘탈의 흐름인데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분석하기에 앞서서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거시경제와 테슬라, 원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들 상으로 꾸준히 분석을 드리고 있으며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50% 할인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제 영상에다가 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연 4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제가 부담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고 투자할 정도로 저는 진심을 다해서 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멤버십 분들께는 더 많은 분석을 공유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제가 일주일 중에서 5번에서 6번 분석을 할 정도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려면 홍보를 하지 않고는 결코 이어나갈 수 없으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공유드리는 분석에 있어서는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는 차이가 없고요. 그냥 소통하는 방식에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전체적인 시장을 대상으로는 사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으며 특히 지금까지 가장 큰 수혜를 봤던 반도체나 빅테크를 대상으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것은 yield curve로 10년 국채금리에서 2년 국채금리를 뺀 차트인데 yield curve와 테크 ETF인 XLK가 본격적으로 반대 상관관계를 보여준 시기는 바로 23년 5월 4일로 5월 3일 FOMC 미팅에서 금리를 0.25% 인상시켰고 기자회견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나서부터는 yield curve가 본격적으로 추가로 더 하락을 했고요. 7월 3일까지 이렇게 꾸준히 하락을 했는데 그런 기간에 걸쳐서 XLK는 AI 덕분이기도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반도체와 빅테크 쪽에 돈이 몰리면서 약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무제표가 약간 성장주가 몰려있는 러셀의 경우는 오히려 언더퍼폼을 했고요. 500개 기업 중 493개의 기업들만 평균적으로 상승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 그 말인즉슨 채권의 가치는 앞으로 더 하락함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시장은 채권 대신에 주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아 연준 측에서 조금만 올리고 말겠다라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채권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으면서 돈이 채권에서 탈출해서 주식시장으로 가진 않았을 것인데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을 얼마나 더 할지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그것을 불확실성으로 인지하였고 얼마나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돈은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 재무제표가 건강하면서도 AI의 호재가 있었던 반도체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3년 7월 일드 커브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서 23년 10월 31일까지 다시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흐름을 보였을 때 반도체 ETF인 XLK는 약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드 커브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이어나가다가 일드 커브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1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할 때 XLK는 다시 조금 있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드 커브가 상승하지 않고 24년 7월까지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락할 때는 XLK는 이렇게 상승을 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드 커브의 흐름은 확실히 반도체 ETF인 XLK를 상으로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일드 커브가 상승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하였고요. 9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플러스의 영역으로 갔을 때 주식시장은 마찬가지로 하방면을 받았고요. 다시 일드 커브가 이렇게 조금 하락하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찌됐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은 이제 국채금리는 하락을 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드 커브는 계속 상승을 해나갈 것이며 과거의 상관계가 이어진다면은 일드 커브의 상승은 특히나 반도체를 대상으로는 하방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만약 0.5%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테크주에서 일단 채권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게 되며 경기 침체가 아직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가치주 또한 상대적으로 테크주를 아웃퍼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XLK의 흐름과 TLT의 흐름을 비교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XLK를 분자해 놓고 채권인 TLT를 분모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분자해 있는 XLK가 채권인 TLT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위로 상승을 해왔다가 최근 들어서 일드 커브의 모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잡히면서 TLT가 이렇게 아웃퍼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XLK가 TLT를 아웃퍼폼해왔던 이 트렌드가 드디어 이렇게 꺾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금리 인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기 트렌드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만약 경기 침체가 나중에 터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차트는 더더욱 내려가면서 TLT의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가 터지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의 흐름이 잡힌다던가 한다면은 방향은 또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건 그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임플라이 볼리틸리티가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는 이슈 해소를 의미하고 이슈 해소가 되면은 임플라이 볼리틸리티가 떨어지면서 기계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는 결국 일드 커브의 상승을 의미하기에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수혜를 받아온 성장률 대비해서 피해를 입은 채권 쪽으로 아웃퍼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매일 분석해서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는 이유는 매번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그 흐름을 추적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장의 흐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하고 있는 숙제를 공유드리겠고요.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